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의과대학을 한 의사라면 내가 이 환자를 내가 진료를 했다면 이 환자를 위한 베스트 플랜은 나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을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엠캠TV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성동진 원장님이라고 하는 내과 의사분이신데요. 한번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성동진이고요. 내과 전문의로 원장으로 일하고 있고 한국에서 2010년에 미국으로 와서 리서치하고 트레이닝도 받고 동부 쪽에서 일하다가 3년 전에 LA로 와서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그냥 의사분이셔서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정치와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뵙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더 많은 공감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대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원장님을 먼저 뵙고 몇 달 뒤에 이렇게 다시 뵙게 됐는데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런 정치 성향을 가지고 이런 리버럴한 캘리포니아라는 스테이트에서 다른 것도 아닌 의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럴 때 겪는 고충이나 또 스토리 같은 게 있으시다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리버럴한 스테이트인데 전혀 리버럴하지 않은 의료 정책이죠. 관치주의적인, 그러니까 관치주의란 말은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이런 의료 행위를 하라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았죠. 코로나 관련해서도 그랬고 특별히 그것 때문에 좀 동료 의사들하고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각자의 컨디션이 있고 각자가 상황이 다른데 이것을 어떻게 획일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가. 물론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이전에 없었던 특수한 상황이긴 했지만 결국 지켜져야 하는 어떤 신체의 자유 또 각자의 컨디션에 대한 의사와 환자만의 생각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것들을 나라에서 정해준다고 무조건 해야 된다? 저는 거기에는 찬성하지 않았죠. 정부의 그런 법칙들을 다 따라가는 의사들과 비교했을 때 원장님의 병원에서는 어떤 다른 점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선은 의사로서 내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제대로 된 의학 교육과 트레이닝을 받았다면 내가 이 환자한테 가장 베스트의 치료를 해줄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이 환자를 진찰하고 이 환자를 검사한 건 난데 어떻게 다른 제3자가 이 환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침을 내릴 수 있겠어요. 주치의로서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교과서적인 지식은 참고해서 이 환자한테 적용하는 거지 나는 앵무새 같은 의사는 되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저를 좀 더 신뢰하고 따라오는 환자들도 많았고 감사의 뜻을 표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다른 데서 좀 마음에 상처받고 오신 환자분들도 있었어요. 무조건 이거 해.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안 하면 오지 마. 우리 병원에. 하지만 저희는 일단 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좀 달랐다고 볼 수 있죠. 그럼 그렇게 왔을 때 뭐 백신을 면제해줄 수 있는 서류나 뭐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 건가요? 제가 그런 권한은 없었지만 환자에 따라서 제가 그런 레터를 써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런 스토리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것을 꺼려하는데 회사나 어떤 나라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이런 레터는 제가 기꺼이 써드렸었죠. 그럼 만약에 확진자가 찾아왔다. 그랬을 때 정부가 원하는 것과 그리고 또 의사로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결정에서 다른 점이 있을까요? 정부가 권고하는 사항이 있었죠. 그리고 의료 커뮤니티 자체에서도 이런 일은 있었어요. 코로나 의심 환자라서 열이 펄펄 나고 뭐 기침을 하는데 아무데도 받아주질 않는 거죠. 오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자가치료를 권했는데 다시 한번 연락이 온 경우도 있었어요. 자가치료를 해도 열도 가라앉지도 않고 응급실에 갈 형편도 안 되고 한국은 응급실에 가는 것이 재정적인 부담이 적은데 미국은 한번 응급실 가게 되면 많게는 몇만 불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응급실을 가기도 꺼려지는 환자가 연락이 왔었죠. 다시 한번 나를 좀 치료해달라. 그러니까 저희밖에는 받아줄 수 있는 데가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스태프들한테 얘기했어요. 환자가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응급실도 가는 것도 부담되고 랭귀지 배려도 있고 언어도 잘 안 통하고 환자는 컨디션은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단 이 환자를 한번 보고 필요한 검사를 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스태프들이 반대하면 나는 하지 않겠다. 못한다. 그랬을 때 스태프들도 흔쾌히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를 치료해 주랴. 그래서 그 환자분이 오셔서 엑스레이도 찍고 주사도 맞으시고 결국 회복이 잘 되셔서 저희한테 한번 인사를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원래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얼마 전에 백신 패스가 폐지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백신 패스에 대해서도 이제 의사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길게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분은 짧게 대답을 해주시고 원장님께서 느끼는 것들이나 더 말하고 싶은 것들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해보니까. 네, 백신 패스 일단은 저는 한국에서 직접 겪어보질 않아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백신을 맞지 않아서 의사를 보지 못하고 치료를 못 받는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개인의 신체를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반대했을 것 같고 사람들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분노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네, 한국에 이제 임산부에게 해당되는 백신 패스들이 있었거든요. 그 임산부인데 백신을 안 맞으면 마트에 못 가게 하고 이런 법들에 대해서 많은 의사분들이 시위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용기 있는 분들이 한국에도 조금씩 계시다는 걸 알게 됐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미국의 이제 많은 대학교들이 좌파 사상에 치우쳐진 그런 교육들을 계속해서 받아와서 세뇌가 되어서 이제 그런 가치관을 이어가고 있는데 의료계도 마찬가지인지 의료계에서는 얼마만큼의 비율로 사람들이 소신 있게 살아가고 있는지. 의학, 의료에 정치, 사상이 영향을 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임산부와 어린아이에게도 획일적으로 다 맞아라. 네. 이런 것들은 저한테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조치였고 실제로 비슷한 정치 성향을 가진 제 동료 의사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저와 정치 성향이 다른 소위 말하는 좌파, 사회주의 사상을 신봉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거부감 없이 다가가는 걸 느꼈어요. 위험하니까 다 맞아야 되지 않느냐. 개개인의 선택이 없애는 것들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들 보면서 이게 정치 성향이 의료 행위에도 반영이 되고 있구나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지금 프랙티스 하고 계신데 네. 파우치나 CDC 이런 미국에 알려진 전문 의료기관이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는 의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파우치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내과 학자시고 CDC나 FDA도 그들의 어떤 노력과 또 데이터와 리서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왔죠. 하지만 파우치가 내 환자를 보지도 않았는데 파우치가 어떻게 내 환자를 위해서 베스트 플랜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의사를 꿈꾸는 많은 젊은 세대들도 있고 또 원장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싶은 수많은 젊은 세대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미국에서 의사가 될 수 있는지. 한국에서 의과대학생들이나 의사로 되신 분들은 다른 학위는 필요 없고요. USMLE라는 시험을 보시면 미국의 병원의 전문의 과정, 레지던트 과정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요. 그러면 자격을 가지게 되면 병원에서 인터뷰를 하고 받아주면 여기서 레지던트 과정을 3년에서 4년, 5년 하게 되면 전문의 자격증을 주면서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레지던트 전에 인턴도 있지 않아요? 한국은 인턴 과정 1년을 무조건 거쳐야 되는데 여기는 인턴 과정이 따로 없고 레지던트 1년 차를 인턴이라고 그래요. 한국이 조금 과정이 길고 여기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좀 짧다고 볼 수 있죠.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오시고 시험을 보고 여기서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4년 거치고 여기서는 트레이닝이 3년이었어요. 내과. 3년 네. 하고 바로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그 전에 저는 랩에서 리서치를 좀 했어요. 버팔로라는 동네에서 되게 지루한 동네. 네, 유니버시티 버팔로인데 눈만 오고 나야가라 폭포 바로 옆에 있고 나야가라 빼고는 볼 거 없는 동네. 네, 유학생들 공부만 할 수 있는 동네. 참고하세요 여러분. 네, 그렇죠. 혹은 우리 MPT가 나온 펜스테이트, 위스콘신 이런데 그렇죠. 옥수수밥 많은데 그런데 네, 공부만 할 수 있고 네. 제가 보기에 캘리포니아는 제가 만약에 왔으면 공부 안 했을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는 공부를 못하죠. 너무 날씨가 좋고 날씨 공부할 수 있는 바다 공부 이런 거. 그렇습니다. 여기 병원 소개를 먼저 해주세요. 가디나라는 동네 LA K타운에서 차 타고 한 20분, 25분 정도 내려오시거나 아니면 부에나파크에서 차 타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 30분 차 타고 오시면 가디나라는 동네에 위치하고 있고요. 진료 과목이 내과와 미용 성형, 뿌띠 성형이라고 하죠. 칼을 대지 않고 보톡스나 필러, 주사나 레이저 그렇게 치료를 하는 병원이거든요. 피부과 같은 역할을 맞습니다. 하는 거. 포함되어 있는 미용 피부과. 그래서 내과에 관련된 진료, 특별히 어르신들, 시니어들 저희가 진료 많이 하고 65세 이상 메디케어 받으신 분들을 위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저희 굉장히 쾌적한 오피스라서 오시면 많이 좋아하시고 미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디자인이 있어서 갤러리인 줄 알았어요. 갤러리. 네, 애 많이 썼습니다. 그런 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물론 여기 이미 많은 분들이 오시겠지만 환자분들이 그래도 우리 마음이 맞고 같은 신앙과 화상을 공유하는 분들이 오시면 또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서 치료가 될 수도 있는, 치유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이곳 병원에서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구글에다가 성동진 내과 한국말로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여기 캘리포니아는 좋은 점인지 안 좋은 점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와서 영어를 한마디도 거의 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스타벅스 주문할 때 빼고. 저기 적힌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벽에 요한 3서 맞죠? 맞습니다. 네, 1장 2절이 적혀 있는데 저게 어떤 의미인지 좀 알려주세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네.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내과 주치의로서 우리 환자들 살필 때 항상 물어보는 게 별일 없으신지, 제 마음은 좀 어떠신지,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나 또 외로운 분들은 어떤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물어봐요. 왜냐하면 영혼이 불안하고 힘든데 육체가 좋아질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을 살펴드리는 것이 내과 의사의 소임, 주치의의 소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저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게 되고 내 환자들의 영혼까지 좀 들여다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저 성경 말씀 좀 붙여놓은 거죠. 네. 맞아요. 너무 귀한 말씀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후라는 말 굉장히 좋아해요.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오기도 했고 실제로 뭐 러시아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네. 보이지 않는 전쟁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에어킴 TV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도 그렇고 사회적인 이슈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선과 악의 전쟁도 있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전쟁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전우들을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 에어킴 TV 구독자 여러분들은 전우라는 생각이 있어서 전우는 또 힘들 때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함께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좀 힘도 합치고 서로 돕는 구독자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한몫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인터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약간 밝은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눈빛을 보는데 자꾸 눈물이 날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원장님의 눈빛에서 진짜 그 사명감이 너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또 보고 싶으시면 한번 찾아오셔서 힘을 합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처음이라 떨릴 거라고 하셨는데 하나도 안 떠시는데요? 보이지 않게 많이 떨었습니다. 되게 캄하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2탄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 텐데 에어킴TV 마지막에 항상 인사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네. 아시죠? 네네. 그 인사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영상이 좋으셨고 앞으로 또 성동진 내과 원장님의 활동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